85세에 의한 판정을 받은 노인에게 여러 의사들은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소 노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 아들은 돈이 아까워서 수술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운이 빠져서 더 일찍 돌아가실까봐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어머니와 가족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7년이 지나서 돌아가신 어머니는 암에 의한 고통이나 전이는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게 해서 후회하지 않는 자식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통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히려 암 치료가 죽음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제60회 기쿠치칸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암 전문의 곤도 마코토 박사는 그간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임상 사례들과 전 세계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을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책을 가장 쉽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째, 병원의 형식적인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 암검진은 목숨을 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까? 이것은 영국의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세계의 여러 검진 자료를 조사했더니 총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으로 의료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암 검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소한 변화도 암으로 간주해 각종 검사와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폐암 검진에서 조기 발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사망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50만 명의 의사가 함께하는 불필요한 의료 추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사, 치료, 수술, 항암요법이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타기 전에 진짜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암이라고 진단받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유사암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암으로 판정받고 당황한 환자는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의학계에서는 가짜 암의 존재가 자주 화제에 오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암에는 다른 이름을 붙이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두고 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암을 수술하고 항암요법을 하자며 의욕적입니다. 의료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진짜 암이더라도 저자가 최장 25년간 봐온 암 환자의 대부분은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암으로 일찍 죽지 않고 진짜 암이어도 오래 살기 위해서는 암은 방치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턱대고 살을 빼지 않습니다. 암이 진전되지 않게 하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는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암은 정상 세포를 밀어내며 커지기 때문에 세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체력과 저항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받았다면 살을 조금 찌워 체력을 유지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식단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달걀 요리, 샤브샤브, 불고기, 생선회, 생선초밥, 푸딩,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말하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딱히 가리는 것 없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라고 말하고 심지어 적당한 술과 커피도 권합니다. 요 근래 들어 가장 반가운 식단 구성이네요.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아침 식사를 꼭 챙기고 거르지 않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규칙적인 신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그 시작점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쬐고 식사를 합니다.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몸이 깨어나고 활동할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식단을 선택하되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새 날이 밝았다라는 사실이 뇌와 내장과 근육에 전해져서 생체 스위치가 켜집니다.
5째, 7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합니다. 1994년 일본에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40에서 79세 여성 약 2만 7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유방암을 일으킨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공중위생대학원 연구팀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전립선암의 발병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그러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수면 시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980년 캘리포니아 대학이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수면이 9시간인 사람의 사망률은 남성이 17%, 여성이 23% 높았습니다. 잠이 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적당한 피로감이 있을 때 뇌도 긴장을 풀고 편안히 잠에 들 수 있습니다. 6째,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나이가 들면 높아집니다. 저자는 나이가 들면 혈압은 높아지는 것이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우리 온몸에 내보내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고 가늘어지는 까닭에 힘차게 내보내지 않으면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압력을 세게 해서 혈압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약으로 억제하면 혈관 안에 혈액이 굳어서 뇌경색이 일어나고 뇌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치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일본인 1만 명을 추적 조사한 국가연구에서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14년 후 높은 자립도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것이 몸과 마음 그리고 뇌의 건강에 더 좋습니다. 7번째, 건강하다면 혈당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아 심장이 철렁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혈당의 진단 기준치가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혈당치를 내릴수록 저혈당 발작으로 인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혈당치를 엄격하게 낮출수록 낙상률이 높아져 골절이 되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아 끝내 침상에서 누워만 지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혈당약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자누비아만 해도 아나필락시스, 피부 점막 안 증후군, 간 기능 장애, 황달 등 수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자는 가능하면 약과 인슐린의 투여는 최대한 피하라고 말합니다. 8번째, 노년기에는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용 증후군이나 운동 부족증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도 뇌도 순식간에 쇠약해져 거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면 몸은 그에 부응합니다. 일본 스포츠청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노인의 체력이 놀랄 만큼 향상되었습니다. 운동할 때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자가 발견한 이 물질은 쥐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면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해 신경세포가 증가합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커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의욕이 생겨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간단한 운동 2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걷기와 한발서기입니다. 지금부터 쉽게 줄어드는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영상을 보며 한발서기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병원 검사 수치를 보며 함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종양 표지자의 PSA가 기준치인 4를 넘어 전립선암으로 의심을 받으면 누구나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기준치를 넘은 환자 중에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환자를 저자는 여러 명 진료했는데요. 정기적으로 PSA를 측정한 결과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려 200을 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PSA를 통해 발견한 암은 대부분이 유사암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수치만을 가지고 치료에 돌입하면 전립선암 수술 이후 대부분의 환자가 성기능 불능이 되고 요실금으로 기저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양한 비교 실험 결과를 토대로 모든 남성에게 PSA 검사는 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10번째, 의사가 하라는 대로 내 주관이 없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며 함부로 목숨을 맡기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의대에서는 치료를 하는 행위만을 가리킵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없는 선택지입니다. 또 환자는 의료계의 돈줄입니다. 치료를 해야 월급을 받고 수많은 의료 관련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숨은 나 스스로 먼저 지키도록 합니다. 11번째, 나의 인생을 마음껏 즐깁니다. 암이 발견되어 회사를 그만두거나 집안에만 우울하게 있다거나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스스로를 좁은 삶으로 이끌어 들어갑니다. 완화케어 만다 진료소의 의사 만다 료헤이는 이상적인 자연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한 암 치료를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마지막까지 거동도 자유롭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다 편안히 숨을 거두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온갖 호수를 몸에 꽂은 채 가족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환자들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오늘은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에 대한 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병원을 자주 내원하시는 분이라면 적지 않게 놀라실 내용도 많았을 텐데요. 제 관점에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으니 한 번쯤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산책을 나가보세요. 나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뇌 혈류가 증가하고 혈압이 낮아지며 나의 정신이 맑아지는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소중한 건강 정보 나눠서 행복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